저 동양인 때문이에요. 환자에게 주사 놓은 사람은 저 실습생이었어요. 간호사 헤더의 날카로운 외침이 중환자실 공기를 칼로 가르듯 울렸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아직 끊기지 않은 새벽 3시 14분. 58세의 마르셀라 카터의 몸은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에는 아직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혈흔이 묻은 주사기 패키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할 처치 카트는 응급 상황의 혼란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든 시선이 박유진에게 꽂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IFMSA 국제의대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4주간 심장내자 실습 중이던 28세 한국인 여학생이었죠. 닥터 로웬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시간 3시 14분 사망 확인합니다. 그 순간 헤더가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애가 닥터 로웬 없을 때 환자에게 주사했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아시안 실습생이 환자를 죽였다고요. 유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주사기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죠.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닥터 로웬 저는 선생님 지시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로웬은 유진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확인하고 다른 의료진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죠. 그의 회색빛 수염 아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복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병실로 들어와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예요? 헤더가 재빨리 그 여성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우리 엄마에게 뭘 한 거야? 학생이 왜 주사를 놓아? 이게 말이 돼? 병원 보안요원과 당직 관리자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중환자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30분 후 유진은 병원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죠. 테이블 너머로는 병원 관계자와 경찰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유진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대생이죠? 영어 이해 가능합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그러나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진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실습 중인 상태입니까? 네, IFMSA 프로그램으로 4주간 심장내과 실습 중입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오늘 새벽 환자 마르셀라 카터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까?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하지만 닥터 로웬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약물을 투여한 것은 맞군요? 네, 하지만 약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트로핀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떨어질 때 사용하는. 경찰관이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의사 면허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실습생이지만 실습생 신분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닥터 로웬이 분명히 아트로핀 1mg 정맥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간호사 헤더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경찰관은 유진의 말을 적었지만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닥터 로엔과 간호사 헤더의 진술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지시도 없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겠습니까? 병원 관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 실습생이 권한 밖의 행동으로 환자 사망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모든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당신은 내일 정식 조사를 위해 병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유진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을 죽인 외국인 실습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실습하던 다른 학생들조차 멀리서 수군거릴 뿐이었죠.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출국 전날 선물로 준 물건이었죠.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억울한 일 당하면 소리 지르지 말고 증거부터 모아. 기록은 사람보다 정직하단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실습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의 환자 상태, 투약 지시,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환자 마르셀라의 심장 모니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하지만 진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해. 복도 CCTV에는 닥터 로웬이 지시하는 그리고 환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유진은 그날 처치 전 과정을 메모하고 있었고 투약 시간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병원의 환자 권리와 의료 분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어? 창밖으로는 낯선 워싱턴 DC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유진은 증거를 모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고요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서울 도봉구 반지하 방으로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유진아, 또 새벽까지 공부하니? 이젠 그만 자렴. 어머니 54세 김미자의 목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19년 차 요양병원 간병인이었던 어머니는 항상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마디를 가지고 있었죠. 그 손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불을 정리하고 얼마나 많은 약을 전달했을까요? 습기 찬 벽지가 군데군데 일어난 반지하 방.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현관에 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런 집이었지만 책상 위에는 항상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한켠에는 어머니가 야간 간병을 나가기 전 챙겨 먹으라고 남긴 도시락이 있었고요.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가장 헌신적인 의료인이었다는 것을. 자격증은 없었지만 환자 한 명을 이틀 밤낮으로 지키며 그 어떤 의사보다도
환자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아, 의사는 명령을 잘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잘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 어머니의 이 말은 유진이 의대에 입학했을 때 들었던 첫 조언이었습니다. 그 조언을 믿고 유진은 항상 환자 기록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병원 실습에서 다른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환자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죠. 서울대 의대 본가 시절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장학금 신청서, 영어 회화 학원까지 유진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다른 의대생들이 해외 학회에 갈 때 유진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알바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난 꼭 해외에서 실습할 거야. 세계적인 의사가 될 거야. 한밤중 도서관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그 다짐이 현실이 된 순간 IFMSA 국제연수 장학생 선발 소식을 들었을 때 유진은 맨발로 뛰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됐어. 미국 가게 됐어.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죠. 돈은 괜찮겠니? 장학금이야. 체류비까지 다 지원해줘. 4주 동안 조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실습할 수 있어.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야, 엄마? MP3야. 오래된 거라 비싼 건 아니지만 미국 가서 외롭고 힘들 때 들으라고. 상자 안에는 소박한 MP3 플레이어와 함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유진아, 세상에는 내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지켜내렴.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손을 의심하게 하지 마라.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란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MP3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주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녹음해 두렴. 기록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억울한 일 당하면 소리 지르지 말고 증거부터 모아. 유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녹음된 목소리가 지금 유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도착 첫날 햇살이 반짝이는 워싱턴 DC의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심장내과 오리엔테이션 시간. 닥터 로에는 처음부터 무뚝뚝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영어는 얼마나 할 수 있지? 의학 용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 잘 됐군. 여기서는 관찰만 해.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거나 말 걸지 마. 이해했나? 간호사 헤더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미국인 실습생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진에게는 늘 차가웠죠. 아시안 학생은 저쪽에 서 있어요. 카트 앞에 오지 말고. 유진은 묵묵히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찰만 하라는 말과 달리 닥터 로에는 종종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환자의 ECG는 어떻게 읽지? 유진은 언제나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미국 학생들보다 더 상세하게요. 그럴 때마다 로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러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실습 3주차 유진은 모든 환자의 차트를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마르셀라 카터의 경우 심방세동으로 입원한 58세 흑인 여성으로 3일 전부터 심박수 변동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마르셀라의 약물 반응, 혈압 변화, 심지어 간호사들이 놓친 약물 투여 시간까지. 그녀의 실습 노트는 마치 또 하나의 차트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런 유진에게 간호사 헤더는 종종 비꼬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메모해.
의사가 아니라 비서가 되려나 보네.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은 사람보다 정직하다고요. 그날 밤 유진은 기숙사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다들 내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환자들은 좋아해. 아까는 마르셀라라는 환자가 내 이름을 기억하더라. 닥터박이라고 불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그래, 환자가 널 기억한다는 건 내가 좋은 의사가 될 거란 뜻이야. 유진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지금 경찰 대기실에서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꿈꾸던 미국 실습이 악몽으로 변한 상황. 실습생 신분으로 환자 사망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현실. 유진은 손에 쥐고 있던 mp3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지켜내렴.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손을 의심하게 하지 마라. 눈물을 닦으며 유진은 실습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마르셀라 카터의 마지막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시 30분 혈압 90에 50으로 하락, 심박수 불안정. 2시 35분 닥터 로웬이 아트로핀 1mg 정맥 투여 지시. 2시 38분 간호사 헤더와 함께 아트로핀 투여 2시 45분. 닥터 로웬 자리 비움, 환자 상태 계속 불안정. 3시 1분 심정지 발생 코드블루 호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어? 이 기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해. 대기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박유진 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기록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틀 뒤 워싱턴 포스트의 온라인 속보 페이지에는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조지 워싱턴 메디컬 센터 외국인 실습생 관련 환자 사망 사건 조사 중. 기사는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한국인 의과대학 연수생이 담당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 병원 측은 추가 조사 중. 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기사 옆에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동양인 여성의 뒷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침 라운딩 시간 모두가 그녀를 피했습니다. 함께 실습하던 미국 학생들조차 먼 발치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저기 사람 죽였다는 아시아네. 쉿, 들리잖아. 심장내과 사무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간호사들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죠. 닥터 로에는 그날 이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라는 공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병원 윤리위원회 소환장이 유진의 기숙사 방에 도착했습니다. 박유진 학생은 내일 오후 2시 병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환자 마르셀라 카터 사망 관련 사건에 대해 소명하기 바랍니다. 차가운 공문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담겨 있었죠. 그러나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결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외국인 실습생의 과실로 결론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려던 유진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자 주변 테이블이 하나둘 비워졌습니다.
마치 감염병 환자를 대하듯이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유진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며 작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간호사는 이미 카페테리아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마리아, 닥터 로웬의 팀에서 일하는 조용한 필리핀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유진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약물 투여 시트를 확인해 봐요. 환자의 알러지 기록과 전날 약물 누락 내역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의심하고 있었죠. 오후 유진은 병원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실습생이라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었지만 지난주까지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기록이었기에 교육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라 카터의 차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육 목적으로요. 접수 담당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 한국인 실습생 맞죠? 해당 환자 기록은 현재 조사 중이라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유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실습 노트와 대조하려고 합니다. 의학적 학습을 위해서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후에나 가능할 거예요. 좌절감에 손을 떨며 돌아서려는 순간 세 번째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나이든 여성 직원이 유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짧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셀라 카터의 약물 투여 기록. 유진은 빠르게 스캔하듯 정보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셀라는 사망 전날 중요한 심장 약물인 메토프로를 투여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특정 아트로핀 용량의 과민 반응을 보였던 기록이 있었다는 것. 그 정보는 환자의 주 차트에는 없고 별도의 알러지 기록지에만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은 눈빛으로 그 직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기숙사 방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실습 노트, 메모, 휴대폰에 남긴 음성 기록, 그리고 마리아의 메모를 통해 확인한 추가 정보들.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윤리위원회 회의실. 차가운 금속 테이블 앞에 유진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60대 중반의 닥터 스미스를 비롯한 5명의 위원회 위원들과 병원 법무팀 40대 제니퍼, 그리고 병원 측 기록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닥터 스미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유진 학생, 3월 15일 새벽 환자 마르셀라 카터의 약물 투여 과정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마르셀라 씨의 혈압이 90에 50으로 떨어졌고 심박수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닥터 로웬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아트로핀 1mg, 정맥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간호사 헤더와 함께 약물을 준비했고 닥터 로웬의 감독하에 2시 38분에 투여했습니다. 닥터 스미스는 파일을 넘기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더 간호사의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고 말합니다. 닥터 로웬도 그날 명확한 투약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유진은 실습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시간별로 모든 환자 상태와 의사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복도 CCTV에는 닥터 로웬이 저와 간호사 헤더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실습생이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록한다고요? 유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 간병인이셨는데 기록은 사람보다 정직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외국인 학생의 이상한 습관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더 중요한 정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르셀라 씨는 사망 전날 메토프로를 투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알러지 기록에는 아트로핀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주 차트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측 기록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학생, 당신은 실습생 신분으로 환자 사망 책임을 면하려고 다른 의료진을 비난하는 겁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물을 투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환자 사망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다는 진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윤리위원회의 예비 결론을 통보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당신의 실습은 잠정 중단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 사안이 보고될 것입니다. 그날 밤 유진은 서울대 의대에서 온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국 전까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추후 이 사건이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진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mp3 플레이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기록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 유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병원 지하 주차장 B3구역에서 만납시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무거운 나무문. 워싱턴 DC 지방법원 사무법정에서 유진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한국인 여학생이 거대한 미국 법정 시스템 앞에 선 모양새였죠. 이 자리까지 오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마리아를 만난 후 그녀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환자 마르셀라의 처방전 사본, 헤더가 수정한 간호 기록, 그리고 사건 당일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의 일부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가져왔어요. 당신이 옳다는 걸 알아요. 헤더는 항상 외국인 간호사와 학생들을 괴롭혔거든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이 증거들을 가지고 유진은 국선 변호인을 만났고 결국 법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이 외부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마르셀라의 가족이 법적 절차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유진 씨, 3월 15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0대 남성 검사 브레디의 질문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외국인 혐오적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 마르셀라 카터는 심방세동으로 3일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그녀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로웬이 환자를 확인한 후 아트로핀 1mg 정맥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간호사 헤더와 함께 약물을 준비했고
닥터 로웬의 감독하에 2시 38분에 투여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에는 당신이 단독으로 약물을 투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기록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리아 간호사가 제공한 원본 기록에는 닥터 로웬의 지시와 헤더 간호사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실습생이 훌륭한 의사의 지시를 부정하고 존경받는 간호사의 진술을 의심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외국인 신분으로. 이 순간 유진의 국선 변호인 톰슨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편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대 여성 판사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 검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박 씨, 당신은 의대생으로서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할 권한이 있었습니까? 담당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환자의 사망 진단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환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사망은 약물 투여 후 23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아트로핀의 작용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의 의학적 지식이 그의 예상을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의대생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유진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실습생이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기본적인 약물 지식은 3학년 때 배웁니다. 판사 하워드가 개입했습니다. 박 씨,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유진은 가방에서 3가지 증거를 꺼냈습니다. 첫째, 제 실습 노트입니다. 여기에는 시간별로 환자 상태와 의사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마리아 간호사가 제공한 원본 간호 기록 사본입니다. 헤더 간호사가 수정하기 전의 기록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ECG 출력물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약물 투여 전부터 환자의 심장 상태가 이미 위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진은 ECG 출력물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내내 이 종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공부하기 위해 프린트해 둔 것이었죠. 보시다시피 새벽 2시 15분부터 환자의 심장 리듬은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시점인 2시 38분과 사망 시점인 3시 1분 사이에는 명확한 간격이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었다면 반응은 훨씬 빨리 나타났을 것입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사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전날 중요한 심장 약물인 메토프로를 투여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알러지 기록에는 아트로핀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지만 이 정보는 주 차트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2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판사 하워드가 말했습니다. 병원 측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닥터 로웬. 무거운 침묵 속에 닥터 로웬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닥터 로웬 3월 15일 새벽에 환자 마르셀라 카터에게 아트로핀 투여를 지시했습니까?
로에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특히 그날은 응급 상황이 많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유진 학생이 단독으로 약물을 투여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로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마리아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판사의 허락을 받아 마리아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마르셀라 씨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간호 스테이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닥터 로웬이 분명히 아트로핀 투여를 지시했고 헤더와 박 학생이 함께 약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헤더 간호사가 간호 기록을 수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기록에는 닥터 로웬의 지시에 따라 아트로핀 투여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녀는 이를 실습생이 단독으로 투여로 바꾸었습니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판사 하워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리아 간호사, 당신은 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까? 마리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도 필리핀 출신 간호사로서 헤더와 병원 관리자들의 편견을 많이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가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증언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며 증인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각합니다. 마리아 간호사의 증언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일 아침에 찍은 원본 간호 기록 사진입니다. 수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한 기록 사본과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그 증거를 검토한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원은 원본 간호 기록과 환자의 전체 의무 기록, 그리고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헤더 간호사를 다음 심리에 출석시키십시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유진은 복도에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마리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꼼꼼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봤어요. 환자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헤더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당신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죠. 그런 사람이 환자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복도 끝에서 마르셀라의 딸이 유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긴장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적대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마르셀라의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말한 내용, 어머니의 알러지 기록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알러지 기록은 별도의 페이지에 있었고 메인 차트에는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라의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도 약물 반응이 민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그 사실을 여러 번 알렸는데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오랫동안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셨어요.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말씀하셨죠. 당신 어머님의 말씀이 더 존중받았어야 했습니다. 마르셀라의 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어머니를 죽게 한 외국인 학생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진실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제 분노가 잘못된 사람을 향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에 유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들으며 힘을 얻었어요. 기록은 사람보다 정직하다는 말씀이요. 이제 그 기록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뉴스에서 봤어. 미국 병원에서 한국 의대생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내가 기록해둔 덕분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어. 우리 딸, 혼자서 그렇게 강하게 싸웠구나. 미안해,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가르침이 항상 내 안에 있었으니까. 유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빌딩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승리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mp3 플레이어가 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헤더 간호사의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고 환자 마르셀라의 사망 원인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진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며칠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마르셀라 카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유진 실습생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 결과 의료 기록 관리와 약물 알러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유진은 기숙사 침대에 앉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준 mp3 플레이어가 쥐어져 있었고 마음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법원 청문회 이후 일주일 병원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마르셀라 카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유진 실습생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 결과 의료 기록 관리와 약물 알러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백악관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유진은 그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밝혀진 의료 기록 중요성과 실습생 권리 보호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메디컬 센터는 모든 의료진과 실습생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병원 행정부에서 온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박유진 학생에게 드리는 공식 사과문. 본 병원은 최근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오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의학적 판단과 기록 유지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습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긴 터널 같았던 시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고독한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녁, 병원 옆 작은 카페에서 유진은 닥터 로웬을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초라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로웬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시스템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셨겠죠. 로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학생인 당신보다 용기가 없었소. 당신처럼 꼼꼼한 의사가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실습 평가서입니다. 최고 등급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천서입니다. 미국에서 인턴십을 원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진은 봉투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로웬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학생이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겠소.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특별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마르셀라 카터의 딸과 그녀의 10살 된 딸, 즉 마르셀라의 손녀였습니다. 정식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마르셀라의 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죠. 그리고 당신이 쉬운 목표였어요. 외국인 학생이니까. 유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마르셀라의 손녀가 유진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동양인 여성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지키려고 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유진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화려한 추천서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마르셀라의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병원의 환자 알러지 기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이 마르셀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게 될 새로운 안전 절차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르셀라의 이름이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귀국 전날 유진은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마리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 팀 모두가 당신에게 드리는 작별 선물이에요. 그것은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유진의 mp3처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죠. 당신이 항상 기록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이제 목소리도 기록할 수 있게요. 유진은 감동해서 마리아를 안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마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강했어요. 그저 그걸 보여줄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있었습니다. 헤더 간호사는 의료 기록 위조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병원은 새로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유진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김미자는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마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은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 말 잘 들었구나. 기록이 널 지켰구나. 택시를 타고 도봉구로 향하는 길, 유진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외롭게 싸웠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순간까지 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어. 내가 혼자 그런 일을 겪었다니.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엄마의 목소리가 항상 내 안에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인턴 박유진은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며 병동을 돌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안주머니에는 디지털 녹음기와 함께 마르셀라의 손녀가 그린 그림이 작게 접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가왔습니다. 박 인턴, 오늘 새 실습생들이 오는데 내가 오리엔테이션 좀 맡아줄래? 유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영광입니다. 오후 유진은 6명의 실습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유진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최신 기술? 뛰어난 암기력과 손기술? 아니요. 그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은 사람보다 정직하고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과 명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특별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이죠. 유진은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의 상태, 의사의 지시,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언젠가 여러분의 환자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거예요. 1년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3층 유진은 첫 번째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의대생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그리고 특별 초청으로 온 마리아와 마르셀라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간병인의 딸이 배운 교훈입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가르쳐준 기록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지켜내렴.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손을 의심하게 하지 마라.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란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환자를 보살폈습니다. 내 손은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겠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으니까요. 단지 누군가 그것을 기록하길 기다릴 뿐입니다. 센터를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 그녀가 겪은 시련,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진실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과 유진의 꼼꼼한 기록이 만나 탄생한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